마음의 즐거운 더 퀴즈 라이브 퀴즈 이모 전수영입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 혹시 들으셨어요? 바로 택시 파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택시 파업이 실시간 검색어 1위였는데요.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이 카풀 어플이 생기면서 택시 업계에서 이 생존권을 좀 위협한다 하면서 좀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택시가 운행하지 않아서 혹시나 좀 출근에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을까 걱정이 좀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아지는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금은요 200만 캐시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마지막 문제로 버세와 노세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 문제로 많은 분들이 탈락하셔가지고 우승 상금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저도 타갔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오늘 상금은 얼마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역시 재미나게 퀴즈 풀어주시고 우승하셔서 상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재미있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별 무슨 별님께서 수영님이 제일 좋아요. 나도 별별 무슨 별님이 제일 좋아요. 오늘 땡땡이 이모라고요? 맞습니다. 약간 이모라고 하니까 약간 복고풍으로 땡땡이 옷을 좀 입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다 그럴 순 없겠죠?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트를 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문제 재밌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푸실 준비 됐나요? 안 됐어요? 대답. 여러분 문제 푸시 준비됐어요? 아무도 나한테 대답으로 안 해주는 거야. 그냥 그 와중에 또 예쁘다고 한 사람들도 보이네요. 예쁜 달마시안? 약간 전박이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다고? 네네네,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시작해볼게요. 1번 문제 주시죠! 더 퀴즈 라이브 1번, 검색량이 급증한 것에 대해 순위를 매겨 보여주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실시간 검색어, 반나절 검색어, 한나절 검색어. 자, 오늘은 택시 파업이 검색어 순위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1번 문제니까 다 가져가는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자, 우리 더 퀴즈 라이브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자, 실시간으로 검색량이 급증한 만큼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잠깐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자, 1등은 못했지만 여러분 저도 3등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검색해 주셔가지고 3등 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또 가끔 검색 좀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문제 2번. 이마트에서 뮤지션들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음원 공모전은 전국 노래자랑, 이마트 뮤직 챌린지, 가요 무대. 자, 이마트에서 뮤지션을 발굴하기 위해서 음원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탑10이 김영석, 돈스파이크 등 유명 작곡가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마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마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전의 이름을 무엇일지 다들 맞춰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바로 이마트 뮤직 챌린지였죠. 역시 이것도 가져가는 문제. 여러분 다 맞춰주셨네요. 자, 이마트 앱에 가시면 탑10에 뽑힌 음원을 듣고 투표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 앱으로 투표하시면 추첨을 통해서요. 무려 3,000잔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 3,000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크니까 확률이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더 퀴즈 라이브 3번.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미식가, 군것질쟁이, 유행가. 자, 여러분 좋은 음식 많이 찾아 드시고 계시죠? 살면서 가장 즐거움 중 하나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또 맛집 투어, 그런 방송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미식가죠. 사실 미식가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음식이나 이제 맛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을 칭하는 것 다고 생각하셨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 또한 역시 미식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미식가라고 자체 하는 게 그 일본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행하면서 점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4번.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의 실현을 위해 노동의 제공을 중단하는 행동은 휴업, 실업, 파업.
자, 노동자들이 회사나 정부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실현시켜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노동의 제공을 중단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이기도 한데 가끔가다 회사와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힐 때도 있죠. 하지만 잘 모두가 해결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파업입니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파업이죠. 노동자의 스스로 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휴업은 회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실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좀 약간 핫한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는 하트 게이지 30점을 받을 수 있는 덕퀴즈 초이스입니다. 문제 주시죠. 덕퀴즈 초이스. 신이 덕퀴라를 만들 때 넣은 것은 유머, 지식, 물과 면과 스프. 자, 신이 누구누구를 만들 때, 자, 이거 예전에 유행했던 거죠. 기억나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신이 덕퀴라를 만들 때는 무엇을 넣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라면, 유머, 지식, 그리고 이제 물과 면과 스프 중 덕퀴라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이 몰렸네요. 어디로 몰렸을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뭐였죠? 지식이었네요. 맞아요. 우리 또 덕키와 함께 하면은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는 덕키와 함께 매일매일 똑똑해지는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식 가져! 하고 역시 오늘도 지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게이지 30점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약 반 정도, 15,000분 정도께서 가져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OX 퀴즈입니다.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덕퀴즈 라이브 5번. 두목. 우두머리라는 뜻의 보스와 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는 셰프다. 맞다면 O, 아니라면 X. 자, 두목이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보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보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셰프가 맞을까요? 자, 맞다면 정답이 O, 아니면 X가 정답이 됩니다. 그냥 저는 PD님을 일단 보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주방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예전에 그 파스타라는 드라마에서 셰프 그랬잖아요. 봉골레 하나, 보로냐 하나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셰프라고 했던 거, 공효진이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영어 단어로 셰프는 요리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셰프가 프랑스어로는 두목과 우두머리를 뜻한다고 하는데 영어로 보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는 치프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로 말하는 CEO의 C가 치프의 약자라고 하네요. 또 하나의 지식을 하나 획득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덕퀴즈라면 6번. 속담 나무도 쓸만한 것이 먼저 베인다와 같은 뜻을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고든 나무 먼저 찍힌다. 굵은 나무 먼저 꺾인다. 키 큰 나무 먼저 굽는다. 자, 나무도 쓸만한 것이 먼저 베인다는 속담은 겉으로는 강직한 듯한 사람이 의외로 잘 굴복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인 것 같은데 보기가 좀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고든 나무 먼저 찍힌다입니다. 이제 겉으로 좀 세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허세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험담을 받거나 견제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의외로 잘 무너지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주변에도 좀 세 보이는 친구들이 오히려 마음이 좀 여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겉만 보고는 역시 모르죠. 마음까지 잘 세심하게 살펴주는 덕키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덕키즈 라이브 7번. 다음 중 우리나라 철새가 아닌 것은 까치, 독수리, 제비. 우리나라가 추워지는 요즘에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더욱 따뜻한 지역을 찾아 떠나는 철새도 있고요. 더 추운 지역에 살다가 우리나라 겨울이 시원해서 찾아오는 철새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고 항상 우리나라에만 사는 새를 텃새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기 중 텃새가 누구일까요? 바로 정답이 갈렸어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까치였습니다. 이제 보기 중 철새가 아닌 새는 까치밖에 없었습니다. 독수리는 몽골 같은 추운 지역에 살다가 겨울이 돼서 추워지는 지금 우리나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비는 더 추워지기 전에 동남아 쪽으로 가서 살다가 우리나라가 봄이 되면 돌아온다고 하죠. 이 텃새 부린다고 할 때, 텃새가 바로 이 텃새라고 합니다.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새를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작가님이 나한테 이렇게 알려줘놓고 확실하진 않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덕키 라이브 8번. 자, 단풍 절정기는 산 전체 몇 %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부터인가요? 기상청 기준입니다. 70%, 80%, 90%. 자, 요즘에 뉴스 보신 분들 단풍 절정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제부터 단풍 절정기를 맞은 산들이 생기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말하는 단풍 절정기는 산 전체의 몇 %가 물릴 때를 시작으로 말할까요? 요새 단풍 굉장히 좀 예쁘죠. 몇 %일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80%입니다. 이 단풍 절정기라고 표현할 때는 산 전체의 80%가 되었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 산의 5분의 4가 붉고 노랗게 물든 때를 말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산들이 단풍 절정기를 맞는다고 하니까요. 단풍놀이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 반 정도가 맞추셨어요. 그래도 한 3,800분 정도가 남으셨는데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덕키즈 라이브 9번.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고령 사회 충격을 재난 현상에 비유해 만든 말은 무엇일까요? 인구 홍수, 인구 화산, 인구 지진.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경이 되면 경제 활동 인구 대비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겪을 사회의 충격을 이 재난에 비유했습니다. 홍수, 이제 화산, 지진, 이 모든 게 다 재난의 단어긴 한데 과연 어디에 비유했을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인구 지진이었습니다. 이제 폴 월리스가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 지진이라고 하지 않고 에이지 퀘이크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를 뜻하는 에이지와 지진을 뜻하는 얼스퀘이크를 합쳐서 말한 건데요. 이 폴 월리스가 인구 지진이 일어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거라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를 입을 나라 중 우리나라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예측이 꼭 틀리길 바라면서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얼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까지 잘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파이널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면서 문제 주시죠. 짜잔! 덕키즈 라이브 파이널! 다음 중 감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닌 것은 펜옵티콘, 폴리티콘, 시놉티콘. 감시는 누군가 잘못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핀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보기에 나온 세 가지 용어 중 감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닌 것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내고 있는데도 제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문제이니까 그런 것 같지만 하도 저보다 똑똑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시죠. 정답은 폴리티콘이었습니다. 이 폴리티콘은 지나치게 예의 있다는 뜻과 정치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펜옵티콘은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감옥의 이름이었는데요. 이후 권력자가 대중을 감시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 개념으로 시놉티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터넷과 언론이 발달하면서 대중도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정치와 대중과 또 권력자까지 합쳐서 또 사회를 알 수 있는 또 좋은 시사 상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끝까지 누가 살아남았는지 몇 명이 위너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총 951분께서 951명께서 2103캐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2,0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한 개 반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 아주 값진 캐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루비나라님, 뚜디님, 네빌님, 준님, 몽몽멍멍망망님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아래 토리털러스가 님께서 장학 퀴즈 수준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맞춰주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덕키라에는 굉장히 유식한 분들이 많으셔요. 자, 재미있으셨죠?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8번 문제에서, 8번 문제 기억하시죠? 8번 문제에서 페이스북으로 제보해주신 김기식님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여러분들도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를 제보해주시면 된답니다. 저희가 재밌고 좋은 문제를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쉬운 문제 있으시면 저희한테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곰님께서 그럼 나 무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아요. 약간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약간 실수에 약간 인간미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육님께서 하트 쓰지 말자고, 그나마 2,000원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도 다 같이 가져가야지 좋죠. 초등생 마녀님께서 이모! 내 이름 불러줘! 자, 불렀어요. 자, 불렀어. 진영님께서 머리 무슨 색이냐고, 이거 뭐였지? 애쉬 브라운이었는데, 그 애쉬의 그 초록빛이 다 빠지고 지금 노란색만 남았습니다. 박영성님께서 배혜지 씨 언제 나오냐고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배혜지 씨가 보고 싶으세요? 배혜지 씨가 이번 주 일요일, 썬데이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휴일에 배혜지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도 꼭 오시길 바라겠어요. 저희는 매일매일 9시 반에 찾아뵙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덕키즈 여러분님께서 힌트 좀 많이 주면 안 되냐고. 알았어요. 제가 오늘 너무 문제만 열심히 읽었나 보다. 문제 열심히 읽으면서 힌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추첨 언제 하냐고요? 피디님 우리 로또 추첨 언제예요? 토요일에 하는데요. 토요일에 맨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체크 항상 하셔서 로또 번호 가져가셔서 꼭 로또 또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했을 때 한 10분 정도가 되신 것 같은데 구루밍님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구루밍 자 됐죠? 5초 더 달라고. 그래도 10초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선택하시고 틀리셨다면 또 하트가 있으니까 또 하트 초이스에서 또 점수 쌓아가셔가지고 문제 함께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음만 나와라님께 있네요. 스카이아마님, 신고음만 나와라! 저도 나오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다고요. miss you, I miss you 했다규. 자, 또 수영이면 빠염, 내일 밤 하트를 한 7, 8개나 보여주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늦은 밤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매일 밤 9시 30분 저희를 위해 항상 시간 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